그러니까 요즘 사실 정부 지원금, 정책 자금 다 마찬가지인데 대표님들 계시는 현장 분위기를 보면은 솔직하게 싸늘해요. 정부 지원금은 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원래는 1, 2, 3월에 대부분 나와요. 근데 이게 뭐 추경 예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늦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엔 뭐 한 4월, 5월에 하는 것도 있고 이번에 뭐 창업 중심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하반기에 나온다라고 보면 되죠. 음. 추경이니까 추가 예산이니까. 원래 정부 지원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정책 자금은 사실 매 뭐 분기마다 그리고 매 월마다 항상 있거든요. 이거를 분할해서 주는 거예요. 뭐 분기에 얼마, 뭐 25%씩 전체 예산이 100%라고 하면 분기당 25%씩 뭐 월당 이제 12분의 1씩 이렇게 이제 원래는 배정이 되어 있는데 요즘 올해는 특히나 그게 좀 심각해요. 막 주변 돌아다니다 보면 기보를 가든 뭐 신보를 가든 소진공 가든 중진공 가든 얘기하다 보면 예산 소진 속도가 엄청 빨라요. 지금 상반기 이제 6월이죠. 이제 곧 6월인데 벌써 자금 소진각이 좀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더라고. 전에는 안 그랬어요. 연초에 안 받아도 하반기에 천천히 받으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자금이 남아있는 경우도 간혹 있었어, 간혹. 어, 막 12월 말 가서 막 받겠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없지만, 12월 초, 뭐 11월에 들어가더라도 예산이 충분히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좀 다른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보면 신청이 폭발해요. 소진공 기준으로 경쟁률이 10배예요, 10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 1000명 지원해 준다 그러면 10,000명이 지원을 하는 상태예요. 근데 소진공은 그나마 선착순에서 지금 경쟁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선착순이지만 절대평가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선착순이 아닌 대신에 소진공 일부, 전부 다가 아니라 일부 자금들의 경우에는 선착순이 아니지만 상대평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같이 지원한 사람들보다 더 뭔가가 좋아야 되고 잘해야 되는 거. 그런데 대부분의 정책 자금은 선착순이죠. 좋은 기업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왜 갑자기 자금이, 정책 자금이 이렇게 빨리 빠지냐? 이게 좀 궁금할 텐데, 실제로 좀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는 이 경제가 안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간 거, 요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사업자가 늘어난 거,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금리가 오르면 시중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 게 좀 많이 부담되잖아요. 왜냐면 이자가 비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이자 저렴한 데로 찾아가시는 거죠. 결국 다 어디로 가시느냐? 정책 자금으로 가시는 거예요. 정부에서 빌려주는 정책 자금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압도적으로 낮잖아요. 지금 정책 자금은 아직도 3%대예요, 3%대. 뭐 혜택을 더 받으시면 뭐 여성 기업이시고 뭐 사회적 기업이시고 뭐 이러다 보면 그 가감이 되거든요. 줄어들다 보면은 2%대도 가요. 정말 많이 가시는 분들은 1%대 금리로 받아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업자 자체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많아진다는 게 국가 입장에선 사실 좋은 거잖아요. 기업이 많아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품을 제공하고 나라에서는 엄청 좋은 거죠. 근데 이게 기업이 많아지면 사업자가 많아지면 사업자들 개개인들 입장에서는 결국 한정된 자금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쓰지 않아요. 음. 사업체가 늘어난다고 서비스나 뭐 제품이 늘어난다고 더 많은 돈을 쓰진 않잖아요. 쓸 수 있는 돈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고객 하나하나를 두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 자금 또한 한정된 자금이잖아요. 근데 이 한정된 자금을 나 혼자만 뭐 아니면 2명, 3명이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게 4명, 5명이 되고 10명이 돼 버린 상태니까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원래 이 정책 자금이라는 거 자체는 기업들이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자금을 쓰라고 만든 거잖아. 근데 지금은 그 안에서도 경쟁이 엄청 치열한 거죠. 그리고 올해 그 실제 이제 기관들의 분위기가 기관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벌써 좀 자금이 좀 빨리 소진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공통적인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진공 같은 데는 정말 이제 경쟁률이 너무 올라가서 이 10대 1 까지 경쟁률이 치솟았거든요. 근데 어떤 자금들은 심지어 이게 선착순이에요. 그리고 선착순이라고 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기준들이 있어서 뭐 재무를 보거나 아니면 뭐 매출 흐름 보거나 아니면 사업성 평가를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보거나 뭐 특허를 보거나 이래서 점수가 더 좋은 기업들한테 줘요. 그러니까 준비가 된 분들은 먼저 받을 수 있는데 준비가 안 되어 계시면 신청하시고 나서도 자금을 못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떨어지시면 정책 자금의 특징상 6 개월 동안은 그 기관에 같은 자금으로 넣지를 못해요. 자금 종류마다 만약에 신청하신 게 정말 좀 안 좋은 거다. 안 좋다라는 게 부결됐을 때 그 기관의 자금 신청을 아예 못하게 해 버리는 자금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럼 6 개월 동안 자금 신청 못 하는 거거든요. 한 번 이 신청하신 게 이 부결되셨다고 그 이후에 6 개월 동안 다시 자금 신청 못 하게 만 막아 버리는 거지. 이게 좀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게 국가적인 측면에서 사실 큰 문제긴 해요. 이게 매출이 없다고 좋은 기업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방향성이나 당장 매출은 안 나지만 앞으로 뭐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일시적으로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정말 좋은 방향성을 가진 기업들이고 좋은 제품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자금이 없어서 크질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연말에 받으면 되지. 연말에 이제 남는 거 많으니까 그때 받으면 되지. 이런 얘기도 좀 나왔거든요. 전에는 그게 됐어요. 연초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고 정신없으니까 하반기에 천천히 준비해서 받자. 이런 걸로 됐던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했던 시절이죠. 근데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는 솔직히 어려워요. 지금 5-6 월인데 벌써 소진각 보여요. 몇 개 자금들이. 작년에는 그 소진공 자금이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자금이 9 월인가에 마감됐어요. 결국 지금 올해 뭐 유별나게 12 월까지 막 남아 있고 11 월까지 남아 있고 이런 자금들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하반기 가시면 자금이 확 줄어 있을 거예요. 지금 딱 한 달 남은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나중에 받아야지. 필요할 때 받아야지.' 이 생각으로 계시면 받을 자금 자체가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금을 좀 받아볼 생각이 있거나 계획이 있거나 뭐 6 개월 뒤에 1년 뒤에 자금을 준비해야겠다. 필요로 하겠다. 사업 계획상으로.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돼요. 신청 준비, 사업 계획서, 뭐 재무 자료,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기업 대표님은 이 자금 기존에 받았던 대출들을 대환 대출을 하기 위해서 매출이 좀 나오시고 저기 대출도 좀 많이 받으신 대표님이거든요. 근데 이거 정부에서 해 주는 대환 대출을 통해 가지고 금리를 좀 낮추고자 한 8% 정도로 받으셨던 거를 이제 3%로 줄이고자 대환 대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벤처기업 인증이나 뭐 기타 이제 다른 인증 관련된 서류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신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럼 대환 대출 언제 받으실 거냐 이 기업은 10 월에 받으려고 하신대. 근데 지금부터 움직여요. 음. 이 사업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뭐 정책 자금이든 정부 지원금이든 들어가면 대부분 나는 항상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사업을 좀 오래 했고, 그러니까 회사나 자금을 굴려본 적이 있고 자금 확보도 직접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한 가지만은 진심으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회사가 힘들어도 사금융은 절대 쓰지 마세요. 간혹 대표님들 중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금융을 쓰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2금융권까지는 이해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금융, 제3금융권이라고 하죠. 사금융은 그건 정말 피하셔요. 임시로 뭐 한 달, 두 달 뭐 요 정도는 막을 수 있겠죠. 이자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결국 회사 운영하시다가 자금을 급하게 마련하시는 게 임시로 막으시려는 거 뭐 그런 목적도 있으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업을 뭐 잘 안 되던 걸 뭐 내려가던 걸 올리려고 하는 거고, 버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버틴 다음에 그 뒤에 뭔가 또 잘 되는 게 있으니까 버티려고 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데 버티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 사금융은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자금이 아니에요. 뭐 자금이 일단 크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한 달, 두 달 막을 수 있는 수준의 자금만 빌려줍니다. 뭐 그 정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사금융 오히려 잘못 쓰시면 회사가 더 빨리 끝나. 회사 자체가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많이 봐 가지고 어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대표님들 자금 받아 보실 계획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이게 뭐 올해 하반기다, 뭐 10월, 11월 정도에 필요할 것 같다, 혹은 내년도 1, 2월에 필요할 것 같다, 3월에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지금부터 당장 준비하세요. 사업 계획서가 됐든 내가 받아볼 자금이 됐든 그 자금마다 이제 존재하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거든요.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요건들이 있어요. 요건들. 대상에 대한 요건들. 이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